기후미식회 초대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기후미식회의 백과사전, 슬기로운 식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가을이 항상 그 천고마비 하니까 말도 살찌고 나도 살찐다.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선생님은 식단 조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요즘 다들 입맛이 돌고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이 먹을 게 맛있는 게 굉장히 많을 많죠. 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생대추, 밤, 고구마 뭐 이런 거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아하. 그 생대추, 밤, 고구마. 아유, 정말 영양식만 드시네요, 선생님. 제가 그 얼마 전에 호박 고구마를 한 봉지 받았는데 이거를 구웠어요.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되게 엄청 맛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누가 호박 고구마는 쪄서 먹어야지 구워 먹으면 맛이 없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상한 물고구마 비슷한 고구마를 받았는데 이거는 쪄 먹으니까 또 밍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구마마다 먹는 방법이 다른가? 고구마가 이렇게 종류가 많나 싶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옥수수가 왜 토종 옥수수가 있고 수입 옥수수가 있다. 그 팝콘을 만들 수 있는 토종 옥수수도 네네.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고구마도 이게 종류가 다양하고 맛이나 쓰임새가 다르고 그럴까요? 또 토종이랑 수입이랑도 다르고.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고구마는 많이 수입되지는 않는데요. 일본에서 조금 수입된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고구마는 원래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애초에. 네, 아. 1763년쯤에 네. 그 일본 통신사로 갔던 그 조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고구마를 보고 아, 우리나라에도 저거를 심어서 좀 먹거리가 부족할 때 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들여왔고요. 제주도에서 먼저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구마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음식,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음식이에요. 따뜻한 곳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척박한 땅에서요. 네, 감자는 기름진 땅에서 잘 자라. 땅이 좋아야지 좋은 감자가 나오는데 아, 그래요. 고구마는 땅이 너무 좋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척박한 땅에서도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먹거리가 부족했을 때 고구마를 좀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예전에 저하고 텃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아이 저 농사도 못 짓고 짓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 뭘 심을까요? 그랬더니 텃밭 오래 하신 분이 무조건 고구마를 심어라.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열매가 자란다 다. 그래서 네네. 심어놓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물 빠짐이 되게 중요해요. 물이 아. 차 있으면 습기가 많이 차면 안 좋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심었고 똑같은 고구마를 심어도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강화도의 호박고구마, 강화도는 속노란 고구마가 유명하거든요. 성노랑 고구마요. 네, 속노란. 속노랑 고구마. 속이 진짜 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종을 사다가 저희 시댁인 화천에다 갖다 심었거든요. 속노란 고구마가 안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똑같은 종자인데 강원도 네네. 화천에 심으니까 속이 안 노랗던가요? 네, 맞아요. 고구마는 이제 종자로 심지 않고 순을 갖다가 꽂아 심잖아요. 네. 근데 근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따라서 고구마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토종 그 고구마라는 건 종자 자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토양 때문에. 네. 토양 때문에 그냥 다른 그 것들을 갖다 심어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오, 신기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물이 많은 것들, 물고구마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다가 수분을 더 주면 더 질어지죠. 그리고 당분이 이제 빠지니까. 그래서 물고구마 같은 경우는 구워 먹는 게 좋습니다. 수분을 날려서 네. 당분을 더 달게 진하게 만들어서 오. 먹으면 더 좋고. 근데 그때 고구마가 완전 대풍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뒀는데 그래서 진짜 여기 고구마는 그냥 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확할 때 썩지 않게 빨리 수확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그래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물 빠짐이 중요하구나. 네. 저희 운 좋게 좋은 땅에다 심은 거네요. 그러면
그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여와서 네. 원래 따뜻한 데서 자라던 거다. 고구마는. 네. 그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이게 뭐 탄수화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탄수화물이 고구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이게 왜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는지 또 왜 가장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지 다당류이 맞아요. 탄수화물 중에서 네. 그 보통 단당류 그럼 이제 딱 먹었을 때 단맛이 나고 네. 혈당을 확 올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분류는 시간이 좀 천천히 걸리면서 소화가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근데 그거보다 더 천천히 올리는 게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아, 복합 네, 탄수화물이요. 전분류보다 더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많은 거죠.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 고구마 한참 두면은 나중에 심든다고 거기 그 맞아요. 이렇게 가운데 줄기 이렇게 같은 게 막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 보관 오래 하면 맞아요. 그게 이제 그 식이섬유인데 그 식이섬유가 있으면 장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장에서 뭔가를 흡수하는 것들을 좀 방해합니다. 그래서 당분류 흡수를 좀 적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영양소 자체도 네. 다른 것들에 비해서 탄수화물만 있지 않고 거기에 뭐 그 노란색이 나는 게 이제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다양한 비타민이나 무기질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들 탄수화물 이외에 다른 영양소들을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많이 고구마 하나만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슈퍼모델 이런 분들이 뭐 먹는지 인터뷰할 때 항상 아침 식사에 고구마, 사과 이렇게 드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 송노란 고구마 베타카로틴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혹시 당근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눈에 좋다고 네, 네, 하는. 맞아요. 어유, 고구마를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노란 고구마를 찾아서.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고구마를 생으로도 먹고 네. 쪄서 먹고 구워서도 먹고 하는데 이게 단맛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조리하냐에 따라서. 네. 근데 이게 뭐 칼로리나 영양가도 차이가 날까요? 있죠. 그러니까 생고구마는 전분이 소화되기 쉽게 이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칼로리가 낮아요. 그 대신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대신에 비타민 C 이런 것들은 좀 더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찌는 동안 찌거나 삶거나 하는 동안 비타민은 좀 파괴되고 그 대신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복합 탄수화물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그 잘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조직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굽거나 해도 그냥 좀 낫다. 그리고 이제 소화가 좀 잘 되겠죠. 찌거나 삶으면. 네. 그래서 칼로리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를 구우면 어떻게 되죠? 수분이 다 증발하면서 단맛이 확 상승을 엄청 해요. 달달해지죠. 네, 이제.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아,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군고구마는 칼로리가 네, 높아진 군고구마 거구나. 정도 되면은 당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달하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흡수가 좀 덜 된다. 입에서 단맛은 굉장히 많지만 네. 그래도 그 식이섬유 때문에 흡수가 덜 되기 때문에 다른 탄수화물보다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구마가요. 네, 다른 탄수화물 식품보다는 그러면 그냥 다이어트 하면서 먹는다 하면은 고구마를 생고구마나 찐고구마로 먹어야겠네요. 삶거나 생 그렇죠. 걸로. 근데 생고구마는 소화가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찐고구마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무난하다. 또 하나 이제 고구마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 인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네.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되게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오랫동안 배부르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이어트에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서 모델들이 고구마를 먹는구나. 포만감도 있고. 예, 0876님이 저는 귀촌 3년 차입니다. 올해 고구마를 심어서 지금 수확 중에 있습니다. 고구마는 너무 좋은 구황작물이죠.
줄기는 벗겨서 나물도 하고 김치도 담가 먹고 용도가 많아요. 고등어랑 졸여 먹으면 밥도둑이죠. 박스로 수확해서 지인들에게 보내주고 손자한테도 보내주니 할아버지 짱이라고 엄지척을 해줘서 보람 있습니다. 기후 방송 들으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0876님 이렇게 너무나 성의 있는 문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이렇게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계시군요. 귀촌 3년 차. 오늘 기후미식회 백남정 선생님과 고구마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샵 0999로 고구마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제가 2부에서 선생님께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고구마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네. 고구마 꽃이냐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최근에 고구마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강화에서 네. 생태적으로 농사를 짓는 수녀님들이 계신데요. 그 이야기들을 쓰신 거예요, 수녀님이. 근데 초보 농부 시절에 이제 고구마를 심었는데 처음으로 고구마 꽃이 핀 거예요. 너무 좋아갖고 기뻐가지고 동네 어르신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막 걱정을 하면서 고구마 꽃은 100년에 한 번 핀다. 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가뭄일 때만 핀다. 오? 그러니까 보통 고구마 이제 뿌리로 땅 속에서 자손을 번식시키는데 네. 얘네들이 심각하게 가뭄 물이 들면. 없으면 어떻게든 자기 종족을 퍼뜨리려고. 퍼뜨려야 되기 때문에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꽃이 피는 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좋은 징조는 아니다. 이렇게 정말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물었을 때 고구마 네, 꽃이 맞아요. 핀다. 네. 그래서 이제 고구마 꽃은 뭐 100년에 한 번이나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요즘에 고구마 꽃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요즘은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네. 좀 식물들이 어려워하는 건 맞는데 또 고구마 종자를 좀 개량해서요. 꽃이 잘 피는 것들이 좀 많아지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종자 개량으로요? 네, 옛날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 되기도 한 거죠. 네. 그렇구나. 선생님이 여기 질문 들어온 걸 잠깐 좀 여쭤보면요. 네. 한종애님 질문입니다. 고구마 수확철에 먹을 때는 괜찮은데요. 저장했던 고구마를 겨울에 먹으면 배가 아파요. 썩지 않았어도 배가 아픕니다. 궁금하네요. 그러죠. 겨울에 보통 고구마 먹는데 이거는 어떤 걸까요? 이제 고구마는 옥수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옥수수는 따서 오래되면은 맛이 없어져요. 네, 수분이 다 날아가고. 근데 수분이 날아가서가 아니고 네. 그 옥수수의 당분이 어. 전분이 돼서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마나 감자는 반대입니다. 다 풀어지나요? 아니요. 전분이 당분화가 돼요. 그래서 왜 고구마나 감자를 보면 캐서 바로 먹지 않고 어떻게 하죠? 좀 좀 놔두잖아요. 말려. 일주일 네. 정도 말려요. 아, 그래야 단맛이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근데 이제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소화되기는 쉽고 단맛도 더 많아지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예. 묵은 고구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그 그게 불용성 식이섬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소화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고 느끼고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또 특히 더 잘 느낍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라는 거는 이제 녹지 않는 물에 건데 녹지 식이섬유가. 않는. 네네. 근데 저희가 식이섬유를 일부러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네. 다이어트에 좋다, 장이 네. 소화가 잘 된다 이러면서 네. 식이섬유를 먹는데 고구마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지면은 소화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건 또 안 되는. 늘 모든 영양소는 적정량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고구마가 저장을 해서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더 예민하게 느끼니까 속이 더부룩하다, 배에 가스가 찬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다고 합니다. 한종애님. 그러면 이런 분들은 겨울에 고구마를 그러면 안 드셔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좀 피해서? 않고요. 네네. 너무 자주 드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나눠서 드시거나 아니면 고구마를 잘 소화시키는 그 유산균이 있는 요구르트 같은 거 같이 드시면 드시거나.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제 고구마 하면 감자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 뿌리식물, 감자는 줄기식물, 양쪽이 다 구황작물이었는데 예전에 흉년이 들면 어쨌든 먹고 버텨야 될 때 고구마 감자였는데 선생님은 고구마 감자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이거 뭐 고양이 개 중에서 누굴 더 좋아하나요? 네. 이런 거 같은데. 정답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고구마 감자 다 좋아하는데요.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고구마는 그래서 왜 아침에는 고구마를 먹지 말고 감자를 먹어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게 그런데 유명한 슈퍼모델들 보면 다 아침으로 고구마를 먹거든요. 네. 이게 아침에 먹을 때 고구마하고 감자 중에서 어느 게 좋다. 이게 좀 과학적인 얘기인가요? 과학적이진 않는데 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가 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산이 좀 많이 공복이니까 산이 좀 나올 텐데 알칼리성 식품을 먹으면 좀 중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에 비해서 고구마는 산성식품입니다. 아, 고구마가 네, 산성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산이 많은 상태에서 산성식품을 먹으면 위산 과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이이지 아주 많은 차이는 아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렇다면 고구마를 피할 것이 아니고 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고구마와 궁합이 잘 맞는 요구르트를 같이 먹거나 지방,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또 지방이 있으면 흡수가 더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을 같이 먹고 고구마랑 함께 먹으면은 아침에도 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아주 예민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정도예요. 아, 선생님 위가 말씀 아주 듣다 예민한 보니까 예, 제가 위가 좀 예민한 편인데 어릴 때부터 감자가 좋았어요, 저는.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고구마를 먹을 때도 이렇게 기름이 많게 해서 전이나 튀겼을 때 이게 맛있지. 아, 네네. 그냥 생고구마, 찐고구마는 남들이 먹으니까 할 수 없이 한두 개를 먹지 이거 좋아하지 그렇군요. 않았거든요. 몸이 반응을 그랬나 했군요. 보다. 네. 아. 갑자기 튀김하니까 마탕이 생각나는데 마탕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거 중요합니다, 선생님. 마탕은 네. 정말 하고 나면 설거지거리도 너무 그 마탕 많고. 보통 그 바삭하게 튀긴 다음에 설탕 시럽 만들어 가지고 거기 굴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설탕 시럽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눅눅해요. 그렇게 안 하고 기름에다가 설탕을 그냥 넣습니다. 설탕 가루채. 네. 그러면 얘네들이 처음엔 가루로 있다가 녹거든요. 열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서 생고구마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넣으면 설탕이 고구마에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져내면 그 기름에는 설탕이 안 남아 있고 네. 다 고구마에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표면에 그 요즘에 탕후루 유행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바삭바삭한 그 설탕이 거기 붙어 있게 돼서 눅눅해지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거 어머니가 하는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하는 방법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왜 안 눅눅해지지 그랬는데 기름에 설탕을 바로 넣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시럽을 뿌리는 게 아니라. 저기 5318님이 남도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5318님.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그런데 충청도에서도 많이 그렇게 그래요? 불러요. 네. 고구마를 감자라고 한다고요? 네. 그냥 땅 속에서 나는 알이 찬 거는 다 감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까요, 그러면? 네, 거의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야, 이게 고구마를 감자라고 남도에서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318님 진짜 오늘 큰 정보를 주셨는데 제가 상품을 드릴 권리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한정혜님이 그러셨네요. 배에 가스가 차서 병원에 갔더니 식이섬유 과부하라고 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몸에 네. 좋아도 적당히 먹어야죠. 얼마나 드신 거예요, 도대체? 겨울에 고구마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생고구마가 더 소화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자기 몸을 잘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아침에 그러면은 고구마냐 감자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고구마를 먹을 때 유산균을 네. 같이 먹어주면 유산균이나 좋다. 또는 단백질 제품들 이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네, 고구마 라떼 이런 거 드시면 되겠네요. 그래요. 저희가 가을인데 이 노래가 어울려서 PD님이 선곡하신 듯합니다. 진추아의 One Summer Night 듣고 이어가 볼게요. 네, 가을 세상님이 고구마는 변비에 좋은 음식이라고 수험생들은 아침에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맞나요? 그러셨는데 네,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식이섬유가 많아서 네, 많아서 너무 많아서 과하면 안 된다. 네. 적당하면 좋다.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 왜 감자 싹 트면 먹지 말라고 네. 솔라닌? 네, 아 맞나요? 솔라닌, 이거 네. 옛날 학교에서 시험 봤던 네. 기억나는데 근데 고구마는 싹 터도 이렇게 잘라서 먹잖아요 그냥. 네, 네. 근데 기왕이면은 좀 싸게 안 나면 좋겠는데 고구마를 뭐 이렇게 사면은 다 박스채 사게 되니까 이게 썩지 않고 싹도 안 나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뭐가 좋을까요? 일단 고구마가 겨울에 싹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려면 온도가 필요한데요. 네. 주로 이제 따뜻해야 싹이 나기 때문에 겨우 내내 보관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베란다나 네, 이렇게 밖에 네. 놔두면. 근데 문제는 겨울에 보관할 때 그 너무 얼어버리네. 너무 서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고구마는 따뜻한 음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너무 냉하면 안 좋아요. 얘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는 13에서 16도씨 정도, 근데 서늘한 정도. 네. 그리고 수분을 너무 흡수하면 또 싹이 나겠죠. 그래서 수분 흡수하지 않도록 신문지에 싸거나 그 박스채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비닐봉지보다는 박스 같은 거 수분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재질과 종이 함께. 박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한두 개 뭐 썩는다 그러면 걔 얼른 드러내셔야 돼요. 걔가 다른 고구마에게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뭐 그래서 일단 냉장고에 넣지는 마라. 그 다음에 서늘하게 보관해라. 그 다음에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그냥 두면은 너무 마르고요. 그래서 또 너무 그 비닐에 꽁꽁 싸두면은 너무 습하기 때문에 적당히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종이나 박스 이런 것에 싸두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도 한번 그런 실수한 적이 있는데 고구마를 상자에 넣고 베란다에 놔두면은 괜찮겠거니 하고 놔뒀는데 어느 날 봤더니 고구마가 이 안에 괴물로 변신했다. 이런 사진들을 가끔 SNS에 네네네. 올리거든요. 그럼 고구마에 정말 막 온갖 뿔이 달린 도깨비처럼 변해 있는 사진들을 장난으로 사람들이 가끔 올리던데 그게 이제 온도나 습도가 안 맞으면 그렇게 막 그쵸, 줄기가 그쵸. 나는 네. 거겠죠. 13에서 16도. 수분을 그다음에 잘 이제 수분은 흡수되도록. 뭐 7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종이 박스, 신문지 네네네. 이렇게 해서 흡수가 되도록. 네. 그러면은 오래 보관할 수 그리고 있다고 이제 합니다. 한 박스에 많이 들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서로 닿지 않게 중간중간에 신문지를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겹 깔고 신문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수분 흡수를 잘하겠죠. 네. 그래요. 그리고 고구마로 무엇을 만들어 먹는다 할 때 뭐 고구마 튀김, 맛탕, 고구마 전, 찐고구마, 군고구마 막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구마 줄기나 잎으로 만드는 음식이 맛있는 게 많잖아요. 네,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제가 여름에 꼭 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고구마 줄기 김치, 고구마 전 김치라고 하는 거. 저희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네. 그거는 제가 꼭 해서 저희 친정엄마 이제 할 줄 모르셔요. 그게 전라도 지역
음식이니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서 갖다 드리고 잘 바빠서 못 해드리면 올해는 안 하냐 이렇게 꼭 물어보시고. 그리고 맛있으니까. 네, 고구마가 이제 여름에는 그게 여름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찬바람 나면 또 덜 맛있거든요. 고구마 줄기 김치가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걔를 좀 묵혔다가 네.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데 고등어 네, 고등어 조림할 때 아래 그거를 넣는다. 넣으면 되게 맛있다. 그래서 좀 묵혀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확하기 전에 고구마 줄기 다 드러내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전에는 아까워서 못했던 것들 다 뜯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담가놨다가 그렇게 묵혀가지고 쓰기도 해요. 0876님이 고등어랑 졸여 먹으면 맛있습니다. 네. 고구마 줄기 그랬는데 저는 고구마 줄기로 만든 음식은 다 맛있어요. 고구마 줄기 스파게티 이런 거 퓨전 레스토랑 가면은 막 무슨 셰프 이런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게 그냥 스파게티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가 주신 고구마 줄기 나무를 위에 얹으니까 그 비슷한 맛이 나더라고요. 고구마 줄기도 되게 단맛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건 고구마 줄기 손질은 저는 절대 못하겠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겠죠? 일일이 벗기는 거 말고. 살짝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면은 조금 잘 까져요. 고구마 줄기가요. 네, 그 다음에 또 고구마 순 김치를 담글 때 아예 그냥 그 껍질 벗기지 않고 그냥 담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뭐 먹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가 좀 안 벗겨진다. 이거는 조금 딴지 오래된 거. 좀 오래된 네, 거요. 바로 따서 그 신선한 것들은 줄기도 좀 잘 벗겨져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할머니들이 줄기 벗겨서 파시는 거 안 벗긴 거랑 가격 차이가 아주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힘드니까. 줄기 벗길 때 방향도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은 잎 쪽이 좁고 그다음에 그 원 줄기로 갈수록 얘가 약간 통통해지거든요. 네. 어느 쪽에서 벗기는 게 더 잘 벗겨질까요? 통통한 쪽에서. 땡. 네, 그 보통 그럴 것 같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잎 쪽에서 그 원줄기 쪽으로 가는 게 더 잘 벗겨집니다. 좁은 쪽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매우 어려워했던 데는 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통한 쪽에서 거꾸로 벗겼던. 네, 맞아요. 그래요.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국민간식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건강한 식생활이나 식습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밴드에 남겨주세요. 모아뒀다가 선생님 오시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절기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